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보육교사론과 인성 첫 번째 주차에서 저희가 인성 교육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이제 전반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가 한번 다양한 이제 장면을 이제 한번 보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1주차에 제가 첨가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보육교사론과 인성 이제 3교시 2주차 수업으로 보육교사로 준비하기 첫 번째 파트에서 보육교사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육교사의 자기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교사의 인성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야겠네. 그쵸? 네. 보육교사의 자기 이해입니다. 첫 번째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이제 한 개인이 자신의 재능이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높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이제 조금 부각시키는 것,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능력을 가졌어. 이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재능,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신감에 대해서 비롯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내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자아 존중감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가치에 대한 내적 자아 존중감 그리고 외적 자아 존중감으로 구별이 됩니다. 내적 가치보다 사회적인 명성, 성과, 외모, 능력 같은 이제 외재적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제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내재적 가치와 타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외재적 가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적 가치에 대한 자아 존중감과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의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것들, 그리고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외재적 가치에 의한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가치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해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타인을 배려하기 때문에 영유아를 더 잘 이해하고 동료들과의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형성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높다.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높게 이제 가진다라는 부분은 내적이고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 나의 가치, 나의 능력을 평가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흥미해서 가치에서 이제 우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아 존중감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아 존중감은 내적 자아 존중감과 외적 자아 존중감이 합해서 그쵸? 우리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아 존중감 평가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이거 V표 해주세요. 전혀 아니다는 1점부터 매우 그렇다는 7점까지 동의하는 정도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존감과 이제 관련된 문항은 14문항이 있고요. 나는 보육에 필요한 자료나 도구를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많다. 지금 그냥 일반 이제 우리가 성인의 자아 존중감 측정 도구가 아니고요. 이제 보육교사로서의 인성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로서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나는 학부모들이 잘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다. 나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오는 것을 즐기도록 만들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영유아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다.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남들만큼은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0번째는 나는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11번째는 나는 하려고만 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한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실수를 저지를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네, 그리고 나는 매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 문항이 이제 이 자아 존중감의 평가의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 점수를 내시면 점수가 높은 만큼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아 효능감과 교사 효능감입니다. 자아 효능감은 일정한 성취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신념을 말합니다. 네, 반두라, 1997년, 네, 그 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아 효능감은 개인의 내적 동기 부분이자 또는 교사로서의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써 영유아의 지도와 직무 수행 중에 부딪힐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고 해결 방안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데 네, 높은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영유아의 입장을 타인을 더 잘 고려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에 예비 교사들은 자아 효능감과 같은 자신의 내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쵸? 더 맞죠? 네, 나아가서 영유아의 네,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인 교사 효능감을 발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효능감은 어떠한 성취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 미래지향적인 신념을 말합니다. 네, 교사 효능감의 개념입니다. 보육교사는 이제 우리가 영유아의 행동과 학습, 그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보육교사의 교육신념은 보육의 효율성 촉진, 영유아의 상호작용, 교사의 인식과 판단 및 행동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신념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교사의 기대감이며 학생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기술을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믿는 이제 신념으로 이를 교사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교사의 기대감이 있음으로써 교사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그쵸 기술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입니다. 그쵸? 능력과 기술을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신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사 효능감을 가진 교사라는 것은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네, 다가가서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죠. 랜드 그룹에서는 이제 교사 효능감을 학생이나 외부 환경에 비해서 교사 자신이 학생의 성취를 통제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믿는 신념의 정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리그스와 에녹스는 한 교사 개인이 학생의 성취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정도와 자신의 교수 행위가 학생의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네,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사 효능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교사 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과 학생의 성취와 동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교사 자신에 대한 신뢰 수준으로 효과적인 수업 활동과 교수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 학생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 효능감에는 교사가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교수 효능감과 교사로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해당하는 개인 교수 효능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반 교수 효능감입니다. 일반 교수 효능감은 영유아들이 가정이나 지능, 그리고 환경 등 교수 학습과 관련되어 네, 넘어갔네요. 주어진 요인들이 교수 학습을 수행하는 교사가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성취를 통제하는 요인이 교사인가, 영유아인가, 환경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영유아의 성취를 통제하는 요인이 일반적으로 교사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개인 교수 효능감입니다.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개인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교사 개인이 열심히 하면 학업 동기가 부족한 영유아라도 잘 지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며 수업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교사가 이제 개인의 교수 효능감 또한 높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의 제시된 교수 효능감 검사인데요. 교수 효능감 검사 중에서 일반 교수 효능감은 12문항이고요. 개인 교수 효능감은 13문항입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이 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일반 교수 효능감이 12에서 60점, 개인 교수 효능감이 13에서 6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1번은 그렇지 않다. 2번은 약간 그렇다. 3번은 보통이다. 4번은 대체로 그렇다. 5번은 매우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은 교사 효능감 검사는 전체 항목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4.0 이상은 상, 3.0 이상은 중, 3.0 이하는 하로 평가합니다. 일반 교수 효능감의 문항 12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교사의 노력 때문이다. 유아의 학습 능력이 좋아졌다면 교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때문이다. 유아가 어떤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교사의 교수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몇몇 유아가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네, 교사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지금 별표가 표시된 문항은 어떻게 보면 영문항으로, 역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1번이 1점인데 이제 반대로 1번이 5점이 되는 거겠죠. 네, 여섯 번째는 어떤 활동에 관심이 없던 유아가 활발하게 참여를 하는 것은 교사의 적극적인 시도 때문이다. 교사가 아무리 교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어떤 활동에 대한 유아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활동에 대한 유아의 관심과 흥미 정도는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 유아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는 그 활동에 대한 교사의 교수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유아가 어린이집의 활동에 흥미를 많이 보인다는 것은 부모의 반응은 아마도 교사의 적절한 교수 때문일 것이다. 어떤 활동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아에게는 교사가 효과적으로 교수를 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사가 뛰어난 교수 능력을 가졌어도 어떤 유아에게는 동기 유발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5번 문항, 7번 문항, 11번 문항, 12번 문항은 역으로 계산을 해서 점수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교수 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은 나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영역의 활동은 다른 영역의 활동보다 더 잘 지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유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단계를 알고 있다. 나는 유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유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 나는 보통 유아들을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한다. 나는 유아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지식이 있다. 나는 유아들에게 어떤 활동을 이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네. 그리고 나는 유아들이 질문할 때 적절하게 대답할 이제 우리가 그쵸 자신이 있다. 나는 유아들을 지도하는데 네, 우리가 교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염려가 된다. 나는 나의 교수 능력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꺼려진다. 나는 유아가 어려움을 나타낼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당황한다. 나는 유아의 질문을 반기고 격려한다. 나는 유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가 문항 계산 방법은 표시가 없는 문항은 그대로고요. 이 표시가 있는 별표 표시가 있는 문항은 반대로 채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5번, 7번, 9번, 11번, 10번, 11번, 13번 개인 교수 효능감은 역으로 질문하는 형태가 더 많네요. 그쵸?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효능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아마 13문항 중에서 그쵸? 이 반은 이제 그쵸 역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효능감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아 효능감과 교사 그 효능감의 이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지원 방안입니다. 교사 효능감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사 교육, 교육 경험, 사회적인 환경, 개인적인 배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은 교사는 교사 교육을 통해 실제 교수 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교사 효능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 교육 경험입니다. 교사 개인의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교육 경험에 대한 자기평가가 교사의 효능감 수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사회적 환경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진급 체계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행정가의 정도, 그리고 동료의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변인이 교사의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 배경입니다. 교사가 갖고 있는 자아 개념, 성취 동기, 성별 등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에 의해서도 우리가 효능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현직 교사 이제들에게 교사 효능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방안에서는 이제 첫째, 교사 자신의 효능감에 대한 평가 활동을 해보고 원장 또는 선임 교사가 더 좋은 교수 방법의 예를 직접 보여주며 효능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이 직접 교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역할 놀이나 모의 수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조절입니다. 네, 자기 조절은 자신의 의도와 목표, 자기 개념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실행에 옮기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외부를 변화시켜 개인적 목표에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심적 및 행동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조절력, 자기 조절에다가 자기 조절력을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 자기 통제, 그리고 자기 자아 통제, 자기 관리, 자기 점검 등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기 조절력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과제를 계획하거나 수행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요. 그쵸. 자기 조절을 하고 자기의 이제 통제를 하고 자아를 통제하고 자기 관리를 해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조절력입니다. 자기 조절력은 보육교사가 어떤 문제에 있다. 우리가 봉착을 했을 때 자신의 감정적인 두려움과 정서적인 불안정 등을 해결할 때 나타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조절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색하거나 시도할 때 판단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자기조절력의 구성 요소로는 인지조절, 그리고 정서조절, 행동조절, 메타인지조절이 있다고 이제 저희 변상우 씨가 이제 우리가 학자가 메타인지조절로 구분을 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조절력의 구성 요소 이것도 꼭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절력이나 자기 조절에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3주차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어의 의미를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기 조절력의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인지 조절입니다.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거나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지 조절은 자기 조절 능력과 저기 조절 기능과 관련되는 계획, 점검, 평가와 같은 전략들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자율적 또는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 중의 하나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정서 조절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바람직한 행동으로 자신의 정서적 각성을 억제, 증강, 이제 유지하게 되므로 네,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며 자신의 정서를 균형 있게 조절할 줄 아는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형성이 됩니다. 네, 즉 정서 조절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해서 타인의 사고와 감정 및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행동 조절입니다. 행동 조절 능력은 조화롭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조정함으로써 상황에 적합한 외연적인 행동을 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행동 통제는 자신이 검토한 인지를 포함하여 상황의 선택과 계획, 행동 조절을 통한 실행, 실행 후 평가, 그 결과에 따라서 통제를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메타인지 조절입니다. 메타인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사고 과정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알고 점검하며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서 습득된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으로서 문제 해결 단계와 전략을 구상하고 선택하며 사고 결과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경우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내가 계속 생각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으로서 메타인지가 발달했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결과에 대한 어떤 것들이요? 네, 여기 반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 조절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조절은 자신의 생각이나 이제 생각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경우 얼마나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관찰된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생각과 확신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기 통제 척도입니다. 이제 저희가 인지 조절에 대한 자기 통제, 자아 통제 부분에 대한 이제 척도입니다. 다음에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한다.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해진 규칙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잘 따른다. 네, 그쵸.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음, 이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은 역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얌전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할 때 얌전히 앉아 있을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집중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과 대화 시에 끼어들기를 잘한다. 급하게 일하다가 실수가 잦은 편이다.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거나 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바로 하거나 가지려고 한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다. 재미없는 일이라도 끝까지 집중하는 편이다. 기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기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생각을 깊이 하는 편이다. 지금 즐겁더라도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 내가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타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도 한다. 새로운 일이나 놀이를 시작하면 열심히 하지 않고 곧 실증이 난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화가 나거나 욕을 하고 싶어도 참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만족 추구 1번, 2번, 3번, 7번, 8번, 10번, 11번, 15번과 즉각적인 만족 추구 4번, 5번, 6번, 9번, 12번, 13번, 14번과 관련된 문항이 구성되어서 이제 장기적인 만족 추구 점수가 높을 때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보육교사의 인성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보육교사의 인성과 이제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성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에는 성격, 개성, 인간 본성, 성품, 도덕성으로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개성, 기질, 성격 등 개인적인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인간성, 사람됨, 도덕성 등과 이제 개인이 내면화해야 할 사회나 시대의 신념, 문화, 가치를 보다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영유아 교육계의 교사 인성과 관련된 법제적과 제도적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2015년 7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성교육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 전형에서 인성 요소를 포함한 심층 면접 평가 지표로 이제 2019년도부터는 교원 연구 중점 추진 방향으로 연간 4시간 이상의 인성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제안을 이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 있죠. 인성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교육교사의 인성이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별히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 인성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제 2주차에서 살펴보았고요. 인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인성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연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3교시 수업에서 이제 이 보육교사와 인성 이제 3장에 대해서 파트로 먼저 살펴보고요. 이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